투석혈관을 투석을 하시는 분, 신부전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생명줄이에요. 잘 관리해서 오래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투석혈관 그 만드는 외과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해라 그러던데. 실수로 뭐 800회를 하고 주무시거나 그러면 막힐 수가 있겠죠?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죠. 투석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꽂아보면 알잖아요. 발을 꽂아보면 기계가 동작 안 하잖아. 피가 많이 안 나오면 그 안에 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네, 그러니까 투석실에서 바로 알게 되는데, 일단 완전히 막힌 경우라면 환자분도 아시고요. 평소에는 박동이나 이 느낌이 있거든요. 흐름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막혔다고 알 수 있고, 투석을 하던 중간에는 충분한 혈액이 안 나와서 투석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압력이 너무 걸릴 수가 있어요. 좁은 곳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고 나면 압력이 걸리거나 충분한 혈액이 안 나거나 이런 걸 가지고 투석실에서 이미 아시죠.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내가 투석실에서 보니까 기계가 삑삑삑삑 그래요. 꽂아놓으면 빨간 불 들어오고 삑삑거리고 난리야.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초음파로도 보고요. 직접 조영술을 하기도 합니다. 투석할 때처럼 바늘을 투석혈관에 찔러서 조영제라는 약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T 검사할 때나 MRI 검사할 때 사용하는 우리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볼 수 있는 약물을 투여를 해서 혈관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을 하죠. 투석혈관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왜 벌써 막히나요? 벌써 막히지는 않죠. 초창기는 안 막히지 않아요, 이거?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서 얼마간은 괜찮다가 그게 막 5년 지나 10년 지나 막 이렇게 되면 막히고 좁아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나 돼요? 그 투석혈관 하나 만들면? 잘 쓰시는 분들은 평생 쓰시죠. 근데 아마 여기서 물어보신 거는 최근에 시술을 했는데 막히거나 좁아져서 시술을 했는데 왜 또 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이 오면 원인을 저희가 찾고 좁아진 혈관을 이제 다시 넓혀 드리는데, 그런 어떤 시술을 한 번만으로 몇 달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 처음에 협착이 왔던 원인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망가진 혈관들은 또 그만큼 비후된 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사실은 좁아져요. 그러니까 한 번의 치료만으로 투석 환자분들은 평생 혈관을 쓰시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서 오래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투석혈관을 투석을 하시는 분, 신부전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씩 안 하면은 요독증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죠. 투석혈관이 막히면. 거의 생명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중요한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들 아실 텐데, 어쨌든 그거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짠 거야, 짠 거. 짠 거 먹으면 부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몸 안에 들어온 소금기를 다 이제 빼내기도 하고,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붓잖아요. 많은 물을 이제 신장을 통해서 빼내기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투석을 하면 이제 그걸 조절을 하는데, 투석하는 것도 이제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투석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괴롭죠. 짠 거 너무 많이 드시면 그거는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그 기본적으로 질소화합물이 노폐물이거든요. 암모니아 뭐 이런 거, 요소, 소변에 섞여 있는 그런 것들, 암모니아 화합물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질소화합물. 되게 많이 생겨.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그러면 이제 걸러야 되는 노폐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다. 되게 이제 그런 교육 많이 하죠. 이제 CRF 다이어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 식사 라고 정해져 있어요. 소금량은 얼마, 단백질량은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식사를 이제 조금씩 변이를 줘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어쨌든 불편하죠. 그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싱겁게 먹어야 되고, 뭐 단백질 좀 줄여야 되고 뭐 하니까, 실제 이제 그 만성 신부전 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먹어보면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거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투석혈관 부위에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이건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염증 생겼을 때 온찜질하면 더 붓잖아. 오히려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온찜질은 뭐 아닌 거고. 복막 투석이 좋은가요? 혈액 투석이 나은가요? 둘 다 그냥 목적에 맞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막 투석 하나 안 되면 혈액 투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복막 투석이라는 거는 투석 효과가 혈액 투석보다 훨씬 못하죠. 그리고 뱃속에다가 투석액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빼는 방식이니까 몸이 좀 무겁지 않나요? 걸어 다니고 할 때 한 2, 3kg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
배가 이렇게 불러 있고. 그래서 이제 복막투석은 간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고 병원에 안 가도 이제 투석액만 있으면 몸에 이제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 본인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편리한 점은 있는데 투석의 효과가 좀 약하고 무겁고 그다음에 가끔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막염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도 치료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는 게 나쁜 점이고 간편한 건 좋은 점이고. 혈액투석은 성능은 좋지만 병원에 가야 되고 투석 혈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한 점인데 두 개를 장단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만성 신부전이 심하냐에 따라서 해요. 가벼운 경우에는 복막투석을 많이 하고 노폐물에 걸러내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장 이식을 받고서도 투석 혈관을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막아야 할까요? 투석 혈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심장이 뿜어내는 내는 피 중에 일부가 투석 혈관을 지나가는 피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바퀴 도는 거죠, 헛바퀴. 만약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식된 신장이 잘 기능을 하면 투석 혈관은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게 심장에 부담을 줘요. 물론 이제 그 부담이라는 게 심한 부담은 아니지만 막으면 일단 피곤함이 덜해요. 심장이 헛바퀴를 안 돌고. 그래서 살이 좀 찔 수 있어. 왜냐면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 한 10%, 15%를 세이브하니까.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식된 신장이 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사실 투석 혈관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간단한 수술로 막을 수 있으니까 막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뭐 하면은 무조건 막는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수술은 잘했는데 투석 혈관이 잘 안 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일단 수술을 할 때는 아무 혈관이나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혈관 구조도 파악하고 선호하는 혈관들이 있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혈관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자가혈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들어오는 혈류가 약한 경우. 동맥을 연결을 해야 혈액이 들어올 텐데 문합부가 좁아져 있으면 충분한 혈액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풍선 뭐 이런 걸로 문합부를 넓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오니까 자랄 수가 있고 또 이제 들어온 혈액이 그 혈관 안에서 머무르면서 압력을 줘야 이게 계속 자라날 텐데 새끼리 생기는 경우에는 혈관들이 그물처럼 생겨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빠져나가는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저희. 이거는 긴 말이 필요 없고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를 만나면 돼요.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쉬운 수술인데 투석 혈관이 잘 자라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요.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해.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이거 할 수 있는 의사는 되게 많은데 전국에 한 열댓 명한테 다 몰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공률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뭐 마취하고 이거 열심히 이었는데 안 자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뭐 그럼 의사가 따지는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거야. 뭐 갱수도 없이 많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동정맥을 여는데 너무 근육이 조그매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흐르거나 아니면 위에 가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원인은.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성공률이 높은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 아무한테나 가서 해가지고는 원하는 성적을 못 얻은 경우도 있다. 수술은 잘했는데 투석 혈관이 잘 안 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재수술해요. 수술 다시 해. 수술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심장에다 아까 이제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야 되니까 두꺼운 펌캐스라고 도관을 이렇게 심장 안에다 넣어서 그걸로 임시로 쓰다가 수술해서 이게 다 자라면 이걸 빼고 팔에 있는 혈관으로 수석을 하게 되는데 뭐 재수술하고만 하는 동안에는 심장 안에 들어있는 도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를 뚫고 이제 들어가 있는 관이기 때문에 샤워하기 어려워. 샤워는 하죠. 이렇게 뭐 테이프 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활이 불편해요. 어쩔 수 없죠. 뭐 투석 혈관이 잘 자랄 때까지는 거기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고 투석 혈관이 자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그 카테타는 또 이 양반들이 넣어요. 여기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관이 두꺼워. 그것도 이제 뭔가 넣고 빼고 뭐 이렇게 그 안도 또 막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뚫고 뭐 교환하고 하는 거를 인터벤션에서 하죠. 옛날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거 하나 넣기가. 근데 지금은 뭐 한 10분이면 하나씩 넣나요? 네. 굉장히 간편하게 편안하게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거고.
투석혈관 시술 AVF, AVG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연결해서 정맥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하고 인공혈관을 거기다 끼워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인조혈관이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그게 그렇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안정화되고 뭐 저저 하는 게 한 달? 한 달 걸려요? 네, 한 4주, 6주니까 뭐 한 달. 근데 이제 인조혈관이 아니라 그냥 연결해 놓고 정맥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건 2달? 네, 2-3달 정도 걸려요. 외과 의사가 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목적이 따로 있어요? 목적은 동일하죠. 근데 이제 그 환자분 혈관을 사실은 자가혈관을 더 선호하는데 왜? 인조혈관도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조혈관의 장점은 빨리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기혈관이 자꾸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고 막 이러는 거. 인조혈관 쓰면은 그게 뭐 이렇게 안에가 막히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좁아지거나 막히는 문제는 인조혈관에서 더 많이 생겨요. 어디가? 인조혈관은 인조인데 그게 어떻게 막혀? 연결 부위? 네, 연결부에서 아. 많이 생기고 찌르는 부위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찌른 부위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새서 이제 벽이 자꾸 약해져서 주머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땀 희한하네. 네. 그냥 자주 찔러서 그런 거구나. 자주 예, 찔러서.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인조혈관, 자가혈관은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네. 비슷비슷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투석혈관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징후가 있을 때, 뭐 투석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흐름이 좀 이상하든지 뭔가 징후가 있을 때 발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하세요. 투석혈관 그 만드는 외과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해라 그러던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좁아지고 막히고 혈전이 꽉 찬 다음에 하려면 시술하는 것도 힘이 들고 시술 후에 결과도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 이게 미리미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가 좁아질 조짐이 보이면 미리 조치를 하면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해도 된다 이거예요. 보험도 다 되잖아요 이거 초음파 해주는 거. 도플러라고 이렇게 혈액이 잘 흐르나 속도가 얼마나 되나 양이 얼마나 되나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영상학과 와서 검사하시면 돼요. 초음파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팔에 있는 거라서 쭉 한번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좁아요? 바로 할 수 있어. 겉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 그 다음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치료 이런 거겠죠. 미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먼저 손 쓰는 게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 투석혈관 검진. 그렇죠.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투석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투석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 영상학과를 보내서 쫙 보고 아 좁아졌네 그럼 바로 조금 이제 넓혀서 다시 보내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인터벤션이 없고 영상학과 없는 그런 데서는 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뭐 요새는 다 일반적으로 영상학과도 주변에 이제 의원으로 개원해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미리 보면 되죠. 보면은 아마 쉽게 처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일 커지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거고. 두 번째는 비구자면 안 된다고요? 네? 팔 그 투석혈관에 있는 비구자면 안 돼? 그거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다 알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혈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혈관인데 뭐 실수로 뭐 800회를 하고 주무시거나 그러면 막힐 수가 있겠죠.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투석을 할 때 찌른 자리만 찌르지 마라. 그 간호사들끼리 투석혈관 간호사들이 있어요. 투석 간호사들이 따로. 그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찌른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 길이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위에서 찌르고 아래로 이렇게 한 사이클 돌면 다시 위로 가서 넓은 영역에 이렇게 조금 하는데 투석에 이제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제일 찌르기 좋은 데를 찌르죠. 신입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신입 간호사들은 자신이 없잖아. 위에 있는 건 잘 못 찌르고 중간에 제일 찌르기 좋은 데를 찾아서 이렇게 찌르게 되거든요. 찌른 자리 또 찌르는 옛날 말로 까니마 또 까는 딴데 또 까 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찌르면 거기가 이제 손상이 계속 누적돼서 좁아지는 일이 있겠죠. 투석혈관에 자주 하는 질문 다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